26페이지. 이제 우리 법전에 지구단위 계획,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이제 매수 청구가 먼저 있고,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이 있고, 사업 시행이 있고, 이렇게 순서가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이제 교재들이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공부할 때는 사업 시행 먼저 공부하고, 매수 청구 공부하는 게 묶어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앞에다 놨습니다. 그리고 이거 뒤에 이제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있습니다. 자, 26페이지 도시군 계획 시설 보겠습니다. 연결해서 공부하는 게 좋기 때문에 같이 편지했습니다. 기반 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맞는 말입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들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얘는 용, 기, 지, 도가 있고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지정 변경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기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려면 미리 그 종류, 규모, 위치 등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이러한 것들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속한다. 이 말은 결국 이거 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설정한다. 이게 맞는 말이 되죠, 원칙적으로. 그리고 이제, 누가 불렀어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여기에 적용되는 규칙이 지구 단위 계획이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한다.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시정비 사업도 도시군 관리계획에 속한다. 이제 여기까지만 읽고 얘네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 뒤에 도시개발법 따로 공부를 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이거 하는 절차 공부했고 이거 이제 저번 주에 공부했고 오늘 얘하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면 걔가 새로운 이름이 또 생기죠. 뭐라고요, 걔를? 도시군 계획 시설. 아주 여러 차례 말했던 건데 여전히 이제 용어가 여러분들 좀 헷갈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자꾸 해야 된다고 해서요. 그냥 무조건 읽어가지고는 여러분들 의미를 파악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이제 틀리게 나오는 보통의 문장이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다. 틀렸죠.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대로 읽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이건 특별한 용어가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은 기반시설이다 아니고 이제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가로 결정된 거. 기반시설이 무엇인가 인데 기반시설 하는 것은 이제 첫날 공부를 이미 했습니다.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 공급시설, 공공문화, 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 위생시설, 환경, 기초시설 해서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것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접근이 안 된 것들 연결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상식적이 아닌 것들 좀 헷갈릴 만한 것들은 공부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면허시설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은 어려운 거 아니지만 이게 없어졌다가 다시 이제 부활한 것이기 때문에 지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공간시설에 유원지, 공공홍지 이렇게 나와. 유통공급시설에는 방송, 통신시설 이렇게 나오고요. 공공문화체육시설에는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들 언급될 수 있고 방제시설에는 뭐가 있어요? 하천. 이하고 헷갈리는 거 환경기초에 뭐가 있죠? 하수도. 그리고 여기 폐차장 하는 것은 환경기초시설이지 교통시설이 아니다. 보건위생시설에 장사시설, 도축장 이런 것들이 이제 언급이 잘 되는 편들입니다. 이렇든지. 그래서 이러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어디다 설치할 것인지, 도로를 어디다 설치할 것인지, 도축장을 어디다 설치할 것인지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얘네들 뭐라고 해요?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공사하는 거, 도축장을 여기다 설치하는 공사, 도로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제 기반시설 중에 모든 것이 도시군 관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일정한 것들은 뭐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시군 관리 없이 설치할 수도 있어요. 도축장이 규모가 작아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시군 관리 계획 없이 설치해도 돼요. 그래서 도축장이 제가 뭐 마장동 도축장이 있다는데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도축장이가 거기 있나 모르겠네. 그런데 규모가 크면 그때는 도시군 관리로 결정을 해야 되고 규모 작은 것은 도시군 관리 없이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도시군 관리 결정해서 설치하는 것만 도시군 계획 사업이고 아까 말한 사회복지시설을 여기다 설치를 하나 하고 싶어요. 도시군 관리 없이 설치합니다. 얘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다 아니다. 얘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아니에요. 도시군 관리 없이 남양주 시장이 여기다가 사회복지관을 하나 설치한대요. 이거 설치하는 것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말했어요. 그래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그럼 틀린 거예요. 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지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아니거든. 도시군 관리 이렇게 절차가 여기서 우리가 공부했죠. 기초사 등의 절차를 밟아서 그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되는 거예요. 이거 설치하는 사업은 여기 우리가 공부하는 절차에 따른 게 아니에요. 아직. 물론 이것도 함부로 마구잡이로 하는 건 아니죠. 여기도 이제 행정 절차상의 통제가 있겠지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만큼 까다롭지 않습니다. 이런 거 설치하는 것은. 자, 그래서 이제 그 용어 무슨 말인가 이해를 통해서 기억하면 더 좋고 안 되면은 나중에 뭐 외우는데 외운 사람들은 살짝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기반시설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반시설 중에는 도시군 계획시설에 해당되는 게 있고 도시군 계획시설이 아닌 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닌 것들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아닙니다. 그 설치하는 것은. 자. 그래서 이제 기반시설, 그거, 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하는 것은 조금 이따 보겠고, 여기 이제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계획시설 중에, 기반시설 또는 도시군 계획시설 중에 특이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유통공급시설 중에는 공동구라는 게 있어요. 공동구. 전기, 수도, 가스, 통신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공급하는 지하 매설물. 구덩이 공동구가 있는데 이제 공동구는 특이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시군 계획시설과 달리 이것에 대한 적용되는 원칙이 좀 몇 가지가 또 있고 그걸 공부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시설이 하나의 자치단체만 있는 게 아니고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이렇게 연결되는 도로 같은 거 있을 수 있죠. 또 둘 이상이 연결이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 도축장을 여기다 도축장을 큰 거 설치했어요. 그러면 이걸 도축장을 뭐 여기 지자체마다 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웃한 지자체도 같이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광역시설 그럽니다. 아시죠? 둘 이상의 특광 별별 시군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특광 별별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인데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냥 알려줘요. 여러분들한테 여기까지 몰라도 되고 이제 여러분들 그냥 소박하게 자 둘 이상이 이용하거나 걸쳐 있으면 뭐라? 광역시설이다. 광역시설은 둘 이상이 계속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광역시설에만 적용되는 또 광역시설에만 적용되는 그런 원칙이 또 있습니다. 어쨌든 얘네들도 도시군 계획시설의 하나의 일종이지만 얘네들에게만 적용되는 원칙들이 또 따로 이제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기초문제 어제 공부하신 분들은 봤지만 광역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공동 설치에 따른다. 이런 것들은 문장으로서 그러니까 법적인 이해가 안 된 사람이 출제하는 문제인데 그렇게 뭐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까지. 광역시설과 공동구는 똑같은 건 아닙니다. 광역시설이 공동구가 광역시설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설치하는 것은 얘에 따른다는 말은 뭐 어쨌든 틀린 말은 틀린 말이지만 그런 문장을 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색한 말인데 그런 문장들이 나오기도 나옵니다. 어쨌든. 공동구 이건 이제 같이 설치하는 거죠. 근데 공동구를 설치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뭐 그거는 여기 기반시설에 관한 내용 몇 개만 더 살펴본 다음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것을 말하는데 그 밑에 기반시설이지만 도시군 관리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있는데 여기 시장이라든가 유통공급시설이죠. 공공청사,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폐차장, 그리고 종합의료시설,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장사시설, 문화시설, 공공필요성 인정되는 체육시설, 저수지, 방화, 방풍, 방수, 그리고 설비라든가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하는 것들은 도시군 관리가 없이 설치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단독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중 도시군 관리계획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뭐 나온 적도 있었지만 또 나올 가능성이 많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몇 개만 이제 추려서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한 거 말고도 도시군 관리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외웠는데, 시장이 폐가 아팠죠? 폐가 아파서 어디 갔어요? 종합의료시설 병원에 갔습니다. 그 전에 몇 가지 스토리가 더 있죠. 시장이 공공청사에서 일을 하다가 비를 맞고 폐가 아파서, 감기 걸렸는지 폐가 아파서 종합의료시설에 갔는데 주사를 맞고 죽어서 장사를 지냈죠. 그러니까 시장이 없어졌어요. 도시군관리 입안을 못하겠죠. 도시관리 입안하면 시장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장 안 필요 없고 도시관리, 공공청사,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폐차장, 종합의료시설, 주차장,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장사시설, 그리고 이제 면허시설 하는 것도 새로 복원이 됐기 때문에 면허시설까지,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뭐 공공문화체육시설이라든가 하는 것 등등등이 도시군 관리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이거 말고도 몇 개 있다 이런 정도 생각하시고 볼 때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외울 필요 없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도시관리 없이 할 수 있고, 또 여기에 만약에 이 공원이 있어, 공원인데 공원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한대요. 이 기반시설과 공원 밖에 있는 일반적인 기반시설과 뭐가 이거 규모가 크겠어요, 작겠어요? 이거 작겠죠? 그래서 공원 안에, 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 안에 있는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도시공원 관리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도시공원 관리에 따라서 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규제고 통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없으면 통제를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경미한 사항이라는 거거든요. 이건 공원 안에 있는 기반시설은 좀 작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죠. 전기 공급 설비를 설치한다. 전봇대 같은 거 설치하는 거. 도시공원 관리 없이 해도 돼요. 그런데 전기 공급과 관련해서 발전소를 설치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규모 크겠죠. 변전소를 설치한다. 주변에 굉장히 큰 전자파 발생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 필요해요. 숫자 정확한 숫자는 좀 까먹었는데 15만 4천 볼트인가 이상의 그런 송전 설비 설치하는 것도 도시군 관리가 필요해요. 그 숫자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그냥 뭐 하다가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이렇게 이제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전기 그 공급 설비라고 하면서 이게 몇 볼트 이상의 뭡니까? 아주 높은 전압이, 전기가 지나간다는 것을 표시한 게 있어요. 그게 아마 15만 4천 볼트인가 그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불형이 있는데 그 중요한 거 아니니까 뭐 숫자 중요하지 않고. 자, 다시 변전소 설치해, 변전소. 전기 그 전압을 바꾸는 거거든요. 주변에 굉장히 많은 전자파가 발생할 수 있어요. 주민들 의견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변전소까지. 자, 다음 한번 읽어보면. 다음의 경우는 도시관리 없이 필요하다. 도시관리 없이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외우는 요령 말씀드린 거 한번 외우시고, 그거 말고도 좀 더 있다. 이런 정도.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모두 도시군관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지문에. 그럼 이거 못 외웠어도 이건 알아야 돼요.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종류 등에 대해서 미리 도시군 관리국으로 결정해야 된다. 맞죠? 자, 모든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 관리국으로 결정해야 된다. 틀렸죠? 그런 표현 정도, 그런 건 알아야 돼요. 적어도. 다음에 이제 점용허가 대상이 되는 공원 안에 있는 기반시설 좀 전에 말씀드렸고, 전기 공급 설비는 기억을 안 해주세요. 얘는 도시관리계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전기 공급 설비. 근데 여기 발전소, 변전소는 도시군 관리계 필요하다 그랬죠? 그럼 발전소 까먹으세요. 변전소 하나 기하시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답으로 한번 처리가 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불형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국토교통 불형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공부하는 것은 너무나 낭비인데 답으로 처리된 바가 있어서 지문에 하나 나올 가능성이 뭐 약간 있으니까 좀 전에 이제 왜 그런가 설명드렸으니까 뭐 기억하는데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이제 다 버리고 이제 변전소 관리객이 필요하다. 전기 공급 설비는 필요 없는데 변전소는 필요하다.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헷갈려 나중에 이제. 변전소는 필요하다. 만약에 그러니까 이 네모 안에 있는 것 중에 다음 중 도시군 관리에 필요한 것 물어보면 뭐예요? 변전소. 얘는 필요한 거예요.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한 공동구인데 공동구는 여기에는 유통 공급 설비하는 뭐 전기, 수도, 통신 하는 것도 유통 공급이거든요. 얘네들을 한꺼번에 하는 거잖아요. 공동구가. 그렇죠? 한꺼번에 설치하는 구덩이가 지하 매설물이잖아요. 지하에 설치하는 거. 지하에 설치해서 여기다가 이제 지하에 설치를 합니다. 여기에 전선, 통신선,
수도관, 중수도관, 열수송관, 쓰레기 수송관,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렇게 수용을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리고 가스관, 하수도관, 이런 것도 여기에다가 수용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공동구가 설치되면 전통, 수, 중, 연례, 얘는 수용을 해야 돼요, 꼭. 그리고 가스관, 하수관은 공동구 협의회가 있는데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수용을 할 수도 있고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제 외울 때 다음 시험에서 이게 종종 나왔었는데 최근에 안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답을 처리는 할 가능성이 지금 별로 없어요. 전에 답으로 몇 번 처리했었는데 근데 지문 중에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공동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저는 이제 여기서 임의적인 사항은 막 이렇게도 물어봤는데 그런 유형의 문제는 5문제 안쪽이에요. 40문제 중에. 지금 이게 이제 공동구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얘가 지문 중에 하나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가스관,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가스관은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 반드시 수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틀렸죠? 가스관, 하수관은 수용할지 여부를 제가 가능하냐 물어봐야 돼요. 가능하냐. 그래서 가능하냐. 그러니까 얘는 심의 여부가 이제 세모가 되는, 수용 여부가 세모인 거지 필수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남양주시에 여기 평내 호평역 근처에 공동구를 설치하고 싶어요. 막 그 전선로, 통신선로가 지상이 너무 지저분하고 전봇대가 너무 많아서 지저분해서 공동구 수용하고 싶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도시가 다 개발됐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공동구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너무 복잡하고 교통도 불편하고요. 뭐 영업방해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설치가 굉장히 곤란하죠. 더구나 뭐 부산이라든가 서울에 아주 중심지한다 이러려면 뭐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여져요. 거의 너무 힘들어요. 이제 기술이 더 발달하면 지하에서만 공사하는 어떤 기술이 개발돼서 뭐 로봇가 공사한다라든가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지금 너무 어렵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업, 예를 들어 이제 남양주시에 여기서 도시개발 사업을 해요.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정비 사업을 한다. 택지개발 사업을 한다. 뭐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한다. 아니면 경기도청을 여기다 남양주시 어딘가 옮긴대요. 외곽지역에 도청 이전 신도시를 건설한다. 그러한 것들은 공통점이 뭐예요? 이걸 싹 갈아엎는 거죠. 위에 이제 건축물이 횡하니 거의 없겠죠? 그때 이제 구덩이 파서 공동구 설치하는 것은 손쉽겠네요. 그죠? 나중에 다 건축물 올라간 다음에 하려면 어려우니까 이럴 때는 미리 공동구 설치해서 이제 공동구를 설치해야 될 의무를 줄 때가 있어요. 물론 조그만 면적이 아니고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돼요. 얼마를 초과해야 돼요?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조금 전에 말한 이러한 사업. 이 사업은 암기를 안 해도 돼요. 머릿속에 연상하시면서 거기 이제 싹 정비하고 싹 위에 밀고 공동구 설치한 다음에 이런 것들 다 수용하고 위에다가 건축물 건축해서 공급하면 좋겠구나 연상을 하시면 돼요. 얼마를 초과해야 돼요? 200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위에 뭐가 올라간 다음에 팔려면 어렵죠. 우리가 이사할 때도 무엇인가 장롱 같은 거 다 들어서고 장판을 깔려면 어렵죠. 그러니까 이사 가기 전에 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장판 깔고 도배하면 쉽죠. 그래서 이사 가기 전에 도배 장판 한다. 그 취지로 이사 얼마 초과? 200만 초과. 200만. 자, 숫자 좀 커야 되겠죠. 의무니까 뭐 20만, 2만 아니에요. 그래 통장 200만 초과할 때 공동을 설치해야 됩니다. 자, 다시 보세요. 이제 여기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공동을 설치해요. 누가 설치해야 돼요? 사업 시행자. 그죠? 사업 시행자가 해야 되는데 이 사업 시행자가 원래 실시 계획으로 지가 구상했던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법에 강제했잖아요. 법이 하라고 했죠. 법이 하라고. 그래서 이제 본래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돼요? 시행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시행자가 부담하는 건데 이 공동은 특이한 성격이기 때문에 이 공동구 설치 비용은 사업 시행자와 누가 이것을 이용할 사람 앞으로 이용할 사람이니까 점유해서 이용한다 해서 점용 예정자 이런 말 써요. 여러분들은 그냥 사용자라고 읽어도 상관없어요. 시험장에서 사용자가 점용 예정자다 같은 말이다 알기만 하면 되잖아요. 말이 어려니까 점용 예정자가 공동으로 함께 부담을 합니다. 비용. 그래야 되겠죠. 자, 이제 비용 부담 나왔어요. 그럼 이걸 이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또 관리를 한번 설치했다고 영원히 가는 게 아니잖아요.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는 누가 하느냐? 이제 시행자는 사업 끝나면 가버렸어요. 이제 관리는 여기 설치된 곳에 특광별별 시장 군수 남양주 시장이 관리해야 돼요. 관리 누가 합니까? 관리는
특광별별 시장 군수가 하는 거야. 이제 이슬이하고. 관리 비용은 누가 내야 돼요? 관리 비용은 전용자. 사용한 사람 내야 되겠죠. 관리 비용은 전용자가 내고, 관리 비용은 이 특광별별 시군이 점용 면적을 고려해서 이제 관리자가 비용을 부과를 해요. 그럼 이제 전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거고, 전용자가 비용 부담하는 것은 너무 상식이기 때문에 그걸 지문에 나오지 않고 당연히 하면 됩니다. 네, 이것은 여기는 이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연기회로 분할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체크를 하나 하겠고요. 그리고 이걸 관리할 때 이것에 대한 유지 안전 관리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돼요. 관리 계획을 몇 년 단위로 수립해요? 5년 단위. 관리 계획 5년 단위로 수립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안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안전 점검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 비용은 비용 부담, 점용하는 사람이 관리 비용은 점용자가 부담해야 되겠죠? 점용자가 1년에 2회 분할 납부하도록 한다. 한 가지. 그리고 이제 공동 설치했을 때 뭐 통제 의무라든가 하는 것들이 이제 부수적인 것들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 공부하면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이거 수립하는 절차 그렇게 열심히 해도 가끔 뭐 협의가 어디에 있더라, 심의가 어디에 있더라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데 여기는 이 공동 설치하는 거 관련된 절차를 다 공부하면 불가능. 그런 것들까지 다 하면 안 돼요. 그렇다 이제. 다음은 그때 뭐 즉흥적으로 찾는 것도 있고 뭐 또 틀리기도 하고 이런 건 정확하게 이거 여기서 나오면 이거 가지고 찾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공부해서. 자, 이제 공동구 확인하겠습니다. 얼마를 초과할 때죠? 200만 초과할 때. 도시, 택지, 정비하는 것들은 암기사항은 아니지만 얘네들 뭐 같이 세트로 나올 때가 아주 많습니다. 자, 얘네들 이제 지문 중에 이러한 곳에서 얼마를 초과할 때 이렇게 나올 때 이 중에 하나가 나와요, 이제. 도청 이전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정비구역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얼마를 초과할 때? 200만 초과할 때 200만. 설치 비용은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그랬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니까 그것은 일거나 마나한 말이죠. 다음에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 꼭 수용을 해야 되는 거 전통수중연례 그랬죠? 전통수중연례. 그리고 심의를 거쳐서 수용 여부가 결정되는 거 뭐죠? 가능하냐? 가스관, 하수도관 그렇습니다. 관리는 특광시장 군수가 관리하고 5년마다 공동구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점검 실시해야 된다. 이게 법이 바뀌었는데도 문제집 같은데 교재 같은데 반영이 안 된 게 예적거가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1년에 1회 이상 그냥 간단히 읽으면 돼요. 전에 뭐 1월 1일 기준에서 6개월마다 1회 이상 하는 말인데 복잡하기도 하고 전에 강의하지도 않았어요. 너무 어려워서. 우선 어렵잖아. 1월 1일 기준에서 6개월에 1회 이상 어려우니까 안 했어. 까먹을까 봐. 근데 좀 쉬워졌습니다. 바뀐 거고 1년에 1회 이상 이걸로 기억하시면 되겠고 관리 비용은 점용 면적을 고려해서 관리자가 정하는데 연 2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한다. 이건 좀 특이하죠.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아니고 그냥 2회 분할 납부합니다. 분할 납부. 우리가 뭐 세금 같은 거 이렇게 분기별로 납부하는 거 있죠? 이것도 공동 관리 비용은 어떻게 해요? 2회 분할 납부하게 해야 한다. 공동호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 있을 수 있죠. 이 사람도 사용할 수 있어요. 허가 받으면 나중에 돈 내면 되잖아요. 추가로 그죠? 뭐 읽으면 되겠고. 자, 3번 광역시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 광역시설은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이용하거나 또는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걸쳐 있다. 그랬죠? 이걸 구별하는 취지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걸쳐 있으면 같이 이용할 것이고 널리 부르면 그냥 같이 이용하는 것 하면 뭐 광역시설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좀 의미가 있는 듯이 광역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해서 계속적으로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한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걸 뭐 둘 이상이 걸쳐 있는 것, 둘 이상 이용하는 것 이걸 뭐 구별할 필요가 뭐 있을까 싶어요. 저는 어쨌든 그냥 그 밑에 있는 거 아주 광역시설은 많습니다. 다양하게. 그럼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도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도로, 철도, 광장, 수도, 전기, 하천, 하수도 이런 것들이 뭐가 될 수 있어요? 광역시설 될 수 있죠? 항만, 공항, 장사시설, 도축장,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수질 오염 방지 시설, 폐차장 이런 또 광역시설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하수도에 대해서 하수도가 쭉 늘어선 것은 1번에 들어가고 하수 종말 처리장은 2번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분류하고 있는데 그 분류하는 의미는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뭐하러 이렇게 굳이 분류하는가 싶고 또 광장 같은 것들도 이거 오히려 2번에 속하지 않을까 싶은데 1번에다 집어넣고 좀 그랬는데 광장이 둘 이상의 특광별별 시군에 걸쳐 있는 광장은 잘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또 그래 있고 좀 분류가 좀 꽉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이제 광역시를 다 외울 필요 없고 둘 이상이 이용하면 광역시되겠다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겠다. 근데 이제 제가 도축장 이하부터 밑줄을 그어놓는 것은 얘네들이 지문에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기 때문에 그래요. 도축장,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수질 오염 방지 시설, 폐차장 이런 것들 좀 지저분한 것들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이게 지문에 나오면 뭐 얘네들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봐 그런지 몰라도 출제하는 사람들이 얘를 출제할 가능성이 약간 높습니다. 참고삼아 읽어보시고 이제 그것은 틀리게 안 하는데 얘를 답으로 하진 않았을 거예요. 도축장은 광역시설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지문이 한번 나오셨는데 뭐 틀리긴 안 할 거고 답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자, 이제 광역시설은 어떻게 설치해야 돼요? 역시 둘 이상의 관계된다 할 때는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여요. 협의. 협의. 근데 그것은 광역적인 정비 체계가 필요하다. 오랫동안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협의해서 설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하여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와요. 맞는 말로 나와요. 맞는 말로 그냥.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절대 그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기 아니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협약을 할지 말지는 자기들이 자유재량이니까 그걸 뭐 이거는 협약할 수 없다 이런 말 내지 않아. 절대 안 내요. 다른 데서도 우리가 협약할 수 있다는 말에 공부 안 했어요. 그래도 협약할 수 있다 이 말 나와도 맞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협약하겠다는데 그걸 금지하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협약을 할 수 있다. 이건 맞는 말로만 나와요. 협의의 일종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색할지 몰라서 말씀드렸고. 자, 그런데 이제 협약이 체결이 안 됐어요. 협의의 구성이 안 됐어요. 남양주시 구리시 간에 갈등이 있어서 협약이 안 됐습니다. 그럴 때는 누가 나타나야 돼요? 도지사. 근데 도지사가 이제 지정해 주는 게 아니고 이건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계속 관리하는 것이 협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지사가 그냥 설치해서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협약 체결이나 협의의 구성이 되지 않을 때는 시군이 같은 도에 속할 때는 도지사가 광역시를 설치 관리할 수 있다. 도지사가 나타나는데 이거를 도지사가 설치할 자를 정한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안 해요. 그러니까 도지사가 뭔가 통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돼요. 여기는 도지사가 설치할 자를 정해주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뭐 그렇게 꼭 생각하면서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약간 특이하긴 하지만 자, 국가계획 역시 국가계획도 국가계획하게 되면 국장이 결정한다, 국장이 뭐 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국장이 이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국장이 뭐 할 수도 있어요. 국토부가 설치할 수 있는데 그걸 못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은 계속 관리하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뭡니까? 설립한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A가 할 수 있다는 것은 B가 못한다고 해석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석해서 문제를 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어쨌든. 자, 이 광역시설이 국가계획과 관련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죠. 그죠? 그러니까 걔를 전담해서 계속 관리할 법인, 국가가 만든 법이 있을 수 있겠죠? 법인을 설치해서. 그래서 이제 철도 같은 것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런 게 있어요. 서울역 앞에 있어요. 그 건물 같은 거. 걔네들이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여기에만 한정해서 나온 말이 이제 협약 그리고 법인 이 말이다. 이제 지문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광역시설에서. 다음에 이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 보겠습니다. 얘네들도 도시군계획시설의 이제 일종이에요. 기반시설 설치하는 것이 일종입니다. 공동구라든가 하는 것이. 근데 뭐 어디에 속한다 주소는 몰라도 돼요. 자, 공동구 공부한 것, 그러니까 공부한 국한에서 공부하시고 지금 광역시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설이 있을 수 있고 뭐 도축장 좀 지저분한 것들이 지문에 나오면 그것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협약 그리고 국가계획관리면 법인 이거 두 개 정도 용어를 이제 생각하시면 지문 중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해보겠습니다.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에서 도시군 관리로 결정 고시를 먼저 해야죠. 그죠? 도시군계획 시설 설치하겠다고 여기서 결정 고시합니다. 이거 도시군 관리계 결정 고시 하잖아요. 기초조사 앞에 한번 써볼까요? 기초조사 그리고
의견 정취. 주민 의견 듣죠? 지방의회 의견은 세모죠. 도시철도라든가 또는 광역설이라든가 주간선도로 같은 중요한 것들 기반설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게 있고 뭐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조그만 고등학교 같은 것들은 지방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도 있고 듣는 것도 있고 안 듣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입안을 해요. 누가 하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 시장, 군수. 또 누구도 하죠? 국장, 도지사. 자, 결정합니다. 관계행정기관과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데 국장은 중앙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결정되면 고시하고 관계서를 비치해서 열람을 시키고요. 끝나는 게 아니고 도로를 어디까지 설치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지형도면으로 자세히 밝혀줘야 되겠죠. 지형도면 고시, 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 자, 결정 누가 합니까? 자, 도시군 계획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장 군수는 못합니다. 그렇죠? 국장이 만약에 입안했다면 국장, 도지사가 입안했으면 도지사, 그리고 특광시장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시도시사. 또 누구도 할 수 있죠? 대도시시장 할 수 있죠. 자, 이들이 이제 도시군 관리, 도시군 계획설과 관련된 결정권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가 있으면 이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 여기 고시했어요. 2020년 5월 20일에 여기다가 도로 설치하겠습니다. 고시했습니다. 그럼 이때로부터 얼마 이내? 3개월 이내에 이 도로를 과연 몇 년 내에 설치하는 공사를 시작할 것인가? 이게 단계별 집행 계획이에요. 여기서 도로 설치하겠다는 5월 20일 날 공고하면 내일 공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남양주시에 이 도로가 필요합니다. 이거 설치하겠습니다. 공고한 거예요. 이제 이것을 내일 올해 할 수도 있고 내년에 할 수도 있고 내후년에 할 수도 있고 5년 뒤에 할 수도 있고 10년 뒤에 할 수도 있어요. 적어도 몇 년 뒤에는 해야 돼요. 20년 뒤에는 해야 돼요. 20년 동안 안 하면 20년 된 다음 날 효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20년 후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이것을 언제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뭐예요? 단계별 집행계획. 몇 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이거 몇 년 이내? 3년 이내 할 것. 이건 몇 년? 3년 후에 할 것. 재밌는 게 여기 이 하는 말이 빠졌죠? 딱 3년 때 하는 것은 3년 이내 여기 들어가는 거고 3년 넘어서 하는 게 3년. 그러니까 여기 이 들어가면은 딱 3년째 하는 날이 1단계, 2단계 되니까 이제 문법적으로 이제 이내 후 하는데 물론 그 구별하는 건 아니고요. 자, 몇 년 가지고 기재요? 1단계, 2단계는 3년 가지고 기재요. 3년 가지고. 그 얘를 잠정적으로 뭐예요? 3.6년, 그러니까 3년 6개월이 딱 하기로 생각했다고 쳐요. 자, 그럼 1년 지나면은 얘가 3년 이내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마다 이런 그 조정 절차를 거쳐야 돼요.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그래서 5년마다 검토하는 게 아니고 매년 검토, 매년 검토.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잘 생각하면 알 수 있죠. 자, 매년 검토해서 2단계에 포함된 것을 1단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렇게 또 이거하고 비슷한 내용은 아니지만 투기과열지구도 금방 달아올랐다 금방 식을 수 있기 때문에 1년마다 재지정 여부를 유지 여부를 또 이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얼마마다 해야 돼요? 5년마다 그러면 안 되고 매년 검토해야 된다. 이게 한 개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3년 이내가 만약에 500개가 있었어요. 공사 끝나고 3년 후가 1000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는 1년 지나면 3년 이내가 되는 것들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 매년 검토한다. 자, 단계별 집행계획. 이건 중요하고요. 바뀐 거기 때문에. 이처럼 도시군 관리계획을 무책임하게 언제 할지도 모르고 마구잡이로 결정하지 말고 그래도 적어도 단계별 집행계획은 이거 한 날부터 얼마 이내 3개월에 하는 거예요. 3개월에. 근데 내가 도시군 계획서를 결정한 게 아니고 도시정보법이라든가 다른 법에 따라서 그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시군 계획설이 자동적으로 의제될 때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남양주시장이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하겠다고 한 것은 적어도 단계별 집행계획은 빨리 3개월 안에 하라는 건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도시공개시설이 결정되는 게 있어요. 내가 남양주시장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런 것들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자기가 금방 하기 어렵잖아요. 예산 같은 거 만들어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2년 동안 연장이 되는 게 있어 이제. 근데 그것은 지문이 나오더라도 답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몇 개월? 3개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없이 2년 안에 이런 말 하면 틀려요. 얼마예요? 3개월입니다. 3개월. 도시공개시설 결정 고시하시면 2년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3개월.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누가 수립해야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헷갈리기 때문에 자꾸 연결하는 겁니다. 아무리 읽어도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잘 나와야 되지. 제가 쓴 거예요. 자, 이 도로를 설치하겠다고 누가 구상했어요? 얘가 구상했잖아요. 얘가. 그죠? 얘가 했으니까 얘가 수립해야지. 지가 언제 할 것인지 머릿속에 생각해서 이걸 구상한 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거 기초조사 주민의견 들을 때 이거 도로 언제 설치할 거가 생각도 없이 막 합니까? 그게 아니거든. 여기에 남양시 이 도로가 얼마나 시급한가 아니면 당장은 시급한가 아니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5년 있다 해야 되겠다 이런 구상을 하고서 입안하는 거지 이거 뭐 하면 언젠가 하면 좋겠네 하고 입안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입안해야 돼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야 돼요? 얘가. 그죠? 법에 그렇게 돼 있진 않아요. 근데 단계별 집행계획은 특광, 별별, 시장, 군수가 뭐 재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도로를 남양주시장이 입안한 게 아니고 국가기관에서 국장이 입안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도지사가 입안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국가기관에서 국토교통부장은 이 도로를 한 15년 있다 설치하기로 머릿속에 생각했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철저히 준비해서 15년 있다 설치해야 되겠지. 근데 단계별 집행계획을 남양주시장이 수립해. 3년 있다 설치할게요. 근데 말이 되지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국장이나 도지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관계 시도지사, 시장, 군수 의견을 듣고 수립할 수 있다. 틀리긴 안 나오는데 여기서 다 연결이 되는 거 지금 도시군관리계획에서 따로따로 공부하니까 뭐 어려운 거예요 이제. 물론 아주 많이 물어보는 형태는 아니지만 지문중에는 자주 나와요. 자, 단계별 집행계획 누가 수립해요? 그냥 아무 말 없으면 얘가. 근데 얘네들 의견 듣고 수립할 수도 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다 나온 거지. 단계별 집행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이 이제 수립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단계별 집행계획에 맞게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죠? 사업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행자. 사업 시행자. 맞죠?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은 누가 하는 게 원칙이겠어요? 얘가 해야지, 얘가 생각했으니까. 그죠, 얘가. 그래서 누가 사업시행합니까? 특광, 별별, 시장, 군수. 지금 이렇게 논리적으로 쭉 연결하는 것들은 완벽하게 여러분이 기억을 못해도 좋아요. 아주 많이 물어보는 형태는 아닙니다. 지문에 나오지만 이제 예외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예외를 오히려. 다음에 근데 얘만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할 수 있어요? 지금 얘가 구상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럼 얘가 또 사업시행 할 거예요. 법에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논리적으로 연결이 다 되는 것들 이게. 그래서 광역계획과 관련될 때, 국가계획과 관련될 때 이렇게 돼 있지만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장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면 도지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러는데 얘네들이 그거 관련되니까 여기서 입안했던 거예요. 사실은 다 관련성이 있어요. 국장은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도시공관리 입안하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무엇과 관련될 때 몰라도 돼요. 얘네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 공부하면서 사업 시행을 국가나 지자체만 하는 게 아니고 한국 무슨 공사, 그 공공기관, 법률이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이렇게 나와요. 자, 국가나 지자체만이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국가나 지자체만이 하는 게 아니고 누구도 하죠? 공공기관 할 수 있죠? 공공기관. 얘는 이제 국가 대신 하는 애니까 성이 뭐였어요? 한국 무슨 공사. 여러 형제가 많죠, 이제. 그리고 지자체 대신에 하는 그런 공공기관 또 있잖아요. 뭐요? 지방공사. 얘네들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국지공방, 국지한방, 국지공출방 했던 것들 다 공공기관 얘네들. 얘네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만 하려면 원래 얘가 사업 시행자인데 얘가 하려면 지가 나서서 뺏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지정을 받아야 돼요. 본래 사업 시행자가 지정을 해줘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좀 너무 복잡할 때는 여기 뭐 구청 이런 구 같은 거 안 했는데 여기 구는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시가 지정해서 할 수 있으니까 여기도 뭐 다른 행정기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뭐 공부할 필요 없기 때문에 제가 공공위원 바로 쓴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행정청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공공기관, 지방공사 이게 중심이 되고 이것 위주로 공부하면 돼요. 얘네들 할 수 있고 또 민간이 사업시행자 될 수 있어요? 민자도로 같은 거 만들어집니까? 있을 수 있죠? 민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정을 받아요, 지정을. 얘네들은 그냥 할 수 있고, 자기들이. 그리고 이것들 아닌 사업시행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로부터 지정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누가 하는가, 도시군관리는 여기 철저히 공부해야 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누가 수립하는가, 이거. 특별시장, 군수할 수 있다고 했죠? 국장, 도지사 할 수 있다고 했죠? 뭐 이건 몰라도 돼요. 이것도 뭐 이건 지문에 나오겠지만 이것도 몰라도 좋아. 네, 이거는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자, 지정받는데 여기는 여기 볼까? 지방공사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여기가 공원부지라고 한다면 공원부지에 토지를 3분의 2 이상 미리 소유해야만 지정받을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 그건 알아라. 그건 지금 한 것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자, 그런데 이제 그럼 지금 전에 3분의 2 소유해야만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민간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고 민간 중에서도 이제 개인의 이익을 위한 자는 그래야 되고 공익을 위한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 민간의 경우에도 이러한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해서 국가나 공공기관에게 기부 체납하려는 자, 무상 귀속시키려는 자, 얘네들은 이 동의 받을 필요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 자가 누구인가 하려 그러면 여기다가 이러한 사람을 제외한 자는 동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시험지에 반 페이지 정도가 들어가요. 좀 과장하면. 맞는 말로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온다. 그래서 틀린 말로만 나오는 거야. 맨날 어떻게 한국 무슨 공사는 동의를 받아서 소유를 해서 이 숫자도 막 틀리게 해요. 4분의 3 소유해서 전부 소유해서 동의도 뭐 4분의 3 동의를 받아 2분의 1 면적을 소유하고 막 이렇게 나와요. 풀 것도 필요 없죠. 자, 그럼 이제 그 말 나오면 틀렸다. 아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쭉 논리 연결한 것들도 한번 머리 생각하면서 그 지문도 나오면은 이거는 그거구나 빨리 제끼고 다른 지문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얘는 이제 바뀐 숫자니까 이제 물어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밑에 이제 우리 당연히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 우리 건축물 건축 허가, 공작물 설치 허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못 받는 게 원칙이죠.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 못 받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업생이 굉장히 더뎌지면 그때 조금씩 우리가 이제 이용할 수 있는 행위가 있는데 그것은 사업 시행 보고 나서 다시 이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업 시행자 봤어요.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하려면 무슨 계획을 세워야 돼요? 사업 실시 계획. 가끔 이걸 사업 시행 계획, 사업 실시 계획 말들을 바꾸고 오는데 이제 실시 계획이라고 많이 합니다. 자, 사업 실시 계획. 정비법에는 이제 사업 시행 계획, 그리고 이제 주택법은 사업 계획 이렇게 말하고 말들이 조금씩 달라요. 자, 사업 실시 계획 작성해서 인가를 받고 고시합니다. 그러니까는 인가를 하면 이제 인가권자가 이제 고시를 해줘요. 자, 인가는 인가를 괄호친 이유는 여기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 누구였죠?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장. 얘네들은 이제 자기가 독자적으로 도시군 계획설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계획설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결정권이 있어요. 도시군 계획설 사업도 도시군 계획 사업이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독자적인 결정권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여기서 사업하는 것에 일체에 대한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사업을 할 때는 실시계획에 대해서 인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고. 사업 다 끝나면 준공검사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자기들은. 그래서 이제 괄호를 한 거고, 그렇지 않은 뭐 대도시가 아닌 시장군수라든가 여기는 다른 행정청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 지방공사, 민간의 경우에는 인가도 받고 또 준공검사도 이제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누가 인가 받고 누가 준공사 받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법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고, 도시개발법에서도 누가 인가를 받고 누가 준공사를 받는가도 중요하지 않은데, 거기서 절차가 두 개로 나뉘어서 이제 환지 처분은 거기서 이제 준공사를 받은 때로부터 또 하나는 공사료, 공고일로부터 이렇게 말이 나눠지는 데서 이해를 위해서 미리 한 말한 거예요. 이제 거기서 또 한 번 이해를 조금 해야 돼요. 그런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 고시 하는데, 여기 있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하면 인가 받으라고 했죠? 근데 사업시행을 분할 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분할 시행. 분할은 다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이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관리비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건 이제 1년에 2회 분할 납부하게 해야 한다 하는 말이 이제 있고요. 여기서 이제 공동과학과 관리비용. 자, 분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결합 시행한다 이 말은 없어요. 근데 절대 그런 거 안 내요. 그렇게 내서 틀리게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분할, 결합 할 수 있다 그러면 다 맞다고 생각하세요. 통합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 통합 이 말 나와도 그냥 맞다 생각하시면 돼요. 정비법에서만 제가 통합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 언급을 할 겁니다. 이제 분할 시행할 수 있고, 자, 실시계획을 인가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조건부 인가 가능하죠? 거절당하는 것과 조건을 붙여서라도 내가 합격하는 것과 조건을 붙여서라도 합격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조건부 인가, 조건부 승인, 조건부 허가 다 가능하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조건을 이행할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근데 이행보증금은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이행보증금 예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이행보증 없다. 뭐 어디든 다 마찬가지죠. 뭐 그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경우는 지방공사 같은 경우는 이행보증금, 지급보증 이하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거의 나와요. 해마다 어쨌든 거의 뭐 해마다 어딘가에서 한번 나와요. 지문 중에라도 답은 아니더라도 뭐 도시개발법이 됐던 주택법이 됐던 여기가 됐던 뭐 보증과 관련된 것이 꼭 나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때 지급보증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 등록사업자는 지급보증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된다. 예. 우리가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 허가 관련해서도 그때도 이제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있는데 국가나 지자체 이행보증금 예치합니까 안 합니까? 한국 공공기관 예치를 안 해요?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행보증금 같이 실시계획은 뭐 이 정도 이제 보면 되겠고요.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사업을 이제 실시를 해요. 이제 공사를 시작해야 되겠죠? 사업합니다. 그럴 때, 여기 실시계획은 여기다가 도로를 이렇게 개설하겠습니다. 어디까지 도로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실시계획에 담겨져 있어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고, 공사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에 따라서 공사를 합니다. 이 도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토지는 뭐 할 수 있겠어요? 수용할 수 있죠. 인접한 토지, 내가 여기 도로 설치하기 위해서 그걸 현장 사무소 설치하고 싶어요. 뭐 할 수 있어요? 수용하면 돼요, 안 돼요? 수용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죠. 이거는 뭐 할 수 있죠? 일시 사용할 수 있죠. 여기 뭐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걸리죠. 공사하는데 방해가 돼요. 장애물 변경 제거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 토지 측량 등을 하려면 인접한 토지 수시로 출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토지 출입할 수 있고. 자, 이러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공사가 끝났습니다. 공사 완료. 공사가 끝나면 공사 다 끝난 거 마쳤을 때 하는 게 준자가 마칠 준자예요. 준공검사 받아야 돼. 준검사. 실시 계획대로 다 예정대로 했는가? 이용하는데 안전에 문제가 없는가? 이런 거 하겠죠? 그 뭐요? 준공 검사. 그리고 이제 공사 끝났다고 준공사 통과되면 아니면 관할관계가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준공검사 없이 자기가 공사가 계획대로 끝났다고 이제 판단되면 공사 완료 공고 이제 끝이에요. 여기가 끝인데 이제 도시개발법에서는 이 뒤를 공부를 하잖아요. 왜 이 뒤를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는 자 도로 만들어서 이거 나눠 갖는 거 아니에요? 나눠 갖는 거 아니죠? 그래 이 뒤가 필요 없어요. 근데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을 끝나면 그 토지를 서로 나눠 갖는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지처분이라든가 토지 공급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뒤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공부하다 보니 얘네들이 언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까지 언급해서 문제를 내요. 근데 국토교육부에서는 이게 우리가 알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안 나와 이런 것들은 나올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이 앞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국토교육부에서 얘를 안 물어보는데 도시화법은 이걸 물어보다니까 이걸 이제 출제한 출제원들이 내다 보니까 이 조문이 이것 뒤에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언급이 이제 한 번씩 되는 거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 아닙니다. 이제 거기서 그래서 준공사를 받는 경우가 있고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 두 가지에 따라서 이제 절차가 나뉘는 것이 가끔 지문에 언급되는데 그때 가서 이제 보기를 하고. 그래서 이 앞에서 이제 여기 이 앞에서 이제 끝나요. 이제 이 뒤는 나오더라도 지문 중에 그냥 하나 정도 뭐 거의 잘 안 나오고요. 이 앞에서 이제 끝납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요기 내용은 10분 쉬었다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